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심 닥터강입니다. 예. 각막 두께, 각막 모양, 그 다음에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각막 두께, 두 번째 각막 모양,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시력교정 수술은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인데, 각막을 깎기 위해서는 각막 자체가 이제 두께가 돼야 되는데, 제일 많이 수술을 못하는 원인 첫 번째가 각막이 얇은 경우. 두께만 두껍다고 된 게 아니고 본인의 도수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충분한 그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조금 얇아도 도수가 많이 나쁘지 않으면 수술이 가능한데, 좀 두꺼운데 530보다 두꺼운 550 정도인데 뭐 마이너스 9디옵터, 10디옵터 이러면 또 수술이 안 돼. 깎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할 건 없고 내 도수만큼 깎아낼 각막이 자기한테 있는지, 너무 초고도 근시이거나 난시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깎아내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합도수가 10 넘어가면은 각막을 깎는 시력교정 수술은 어려워요. 렌즈 삽입술이라든지 다른 수술 방법을 이용해야 되고, 근시, 난시 합쳐서 10 미만일 때는 본인 각막 두께와 교정해야 될 도수를 고려해서 가능한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각막 모양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각막에 비대칭이 있다거나 모양이 불규칙하다거나 원추 각막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깎아내는 수술로 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약물로 인공누액이나 이런 걸 치료해서 다시 각막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는데, 똑같이 나오면 수술 못하고 호전이 되면 요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 일단 수술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조금 심해지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심했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좀 느리다거나 각막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뭐 혼탁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충분히 관리를 해준 다음에 수술을 하시거나, 수술하고 나서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전후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섹이 제일 건조를 많이 유발을 하고, 왜냐하면 상피 자체를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 라식. 요즘 하는 스마일은 절개 자체가 한 2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조를 좀 적게 유발은 하지만은 그래도 건조가 좀 생깁니다. 수술하고 나면 렌즈를 안 끼게 되니까 초반만 눈물약 잘 넣고 관리를 좀 하고 나면은 보통 한 6개월 지나면은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고 해서, 그런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원래 코스보다 더 심하게 빨리 병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윤자를 갖고 있으면 각막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미세한 점 같은 흰 점이 있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 정상이 초기에는 없기 때문에 몰라요. 상염세체 우성 유전이라서 부모님이 갖고 계시면 자식이 가질 확률이 50%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을 하러 왔는데 현미경으로 눈을 봤을 때 결막염이 있다던가 안검염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지금 눈 상태가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나 위험도가 있어서 안검염이나 결막염이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를 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임신 수유랑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임신했거나 수유할 때는 아무래도 호르몬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각막 두께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망막에도 드물게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게 된 약물이 있어서 또 임신이나 수유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약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수술 시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렌즈 삽입술. 근데 렌즈 삽입술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공간이 돼야 됩니다. 렌즈를 안에 하려면 공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거든. 그 다음에 백내장, 녹내장이 없어야 되고, 내피세포 숫자도 충분해야 수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안 되면은 못 하는 거고. 녹내장보다는 백내장하고 각막 내피세포 감소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 검진을 해야 됩니다. 렌즈를 제거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거기에다가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됩니다. 전방 렌즈 삽입술은 보통 알티플렉스라고 해서 네덜란드 옵텍사의 제품인데, 요거는 조리개에 딱 고정을 하는 건데, 난시가 많은 경우에 정확하게 난시가 아주 잘 교정이 됩니다. 대신에 단점은 내피세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충분해야 되고 눈 사이즈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난시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후방 렌즈 ICL이라고 해서 그 후방 렌즈는 대신에 이제 수정체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백내장을 유발을 좀 할 수가 있어요. 100% 완벽한 수술은 없어요. 전방이나 또 후방 백내장 유무 내피세포 이런 거 체크해서 환자분한테 적합한 렌즈 종류를 저희들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각막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을 때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근시태행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잘라낸 각막이 살짝 다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경을 껴야 될 만큼 나빠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각막은 잘라내지 않고 눈 안에다가 렌즈를 넣어 놓는 거기 때문에 도수가 변할 일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내 렌즈 삽입술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콘택트 렌즈를 눈 속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방에 넣느냐 후방에 넣느냐. 그래서 내피세포도 체크하고 녹내장도 한 번씩 체크하고 백내장도 유무도 체크하고. 베트남가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스마일 수술이 안 되더라도 라섹이나 렌즈 삽입술, 드림렌즈 같은 대안이 있으니까는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수술법을 좀 이렇게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심 원장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인사할까요? 오늘은 강현지 원장님과 함께 시력 교정 수술이 안 되는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심 닥터 강이었습니다.